안녕하세요. 스터디 메이킹의 조연쌤입니다. 벌써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는 자유의 몸이다 를 외치고 있으실 이제 예비 고1 되시는 학생분에게 고등 영어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자 고1 영어 이렇게 대비하자는 주제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난 지금 이 순간 영어를 어떻게 공부할지 고민이시라면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이나마 흐릿했던 영어의 공부 방향이 잡히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고등 영어를 대비하면 좋을까요? 고등학교 영어는 중학교와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영어를 공부했을까요? 그렇죠. 교과서만 암기하면 만사형통이었을 것입니다. 교과서만 어느 정도 해도 학교 시험 성적은 어느 정도 나오고 영어 공부를 평소에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시험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학교 영어 교과서와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 본문 한 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럼 고등학교에서는 어떨까요? 자, 이렇게가 교과서 한 과입니다. 한 번 시험을 볼 때 최소 2과에서 4과 정도가 시험 범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쓰이는 부교재입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방과 후 시간에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지정된 문제집을 부교재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것도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그때 보는 모의고사도 당연히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공부량은 실제로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체감 공부량은 중학교에 비해 거의 20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중학교 영어 시험과 고등학교 영어 시험의 유형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문제는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보던 교과서 유형의 문제입니다. 교과서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의 시험은 어떨까요? 바로 이렇습니다. 일단 문제 하나하나의 길이가 현저하게 길어졌고 내용도 참 무지막지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 중학교 어법 문제입니다. 교과서에서 다른 문법 위주의 문제가 주로 등장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것은 고등학교의 어법 문제입니다. 중학교 때 배운 어법을 모두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통합적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이번엔 서술형입니다. 중학교 서술형은 배운 것, 그 과에서 주로 다루는 문법 파트에서 주로 서술형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고 배열 영작 문제가 등장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배운 것이 나오지만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것, 그 이상이 나옵니다. 준비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모의고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치러지면서 나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어떤지 평가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수능 시험을 대비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고1에 올라가면 3월, 6월, 9월, 11월에 모의고사가 시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8페이지의 시험이 바로 모의고사라는 것입니다. 시험 시간은 총 70분, 총 45문제이고 듣기가 17문제, 독해는 28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듣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22분에서 25분 정도고 독해에서는 45분의 시간이 주어지죠. 즉, 한 문제당 1분 30초가 주어져서 1분 30초 만에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점 만점이고 절대평가로 이루어져서 90점만 맞으면 누구나 1등급을 받을 수 있지만 2019학년도 수능부터 난이도가 급상승해서 요즘 수험생들에게 마음의 그늘이 드리워지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 과목에 대해 겁을 줬다면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단어, 문법, 독해 파트를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단어, 중등 단어의 복습과 고등 단어의 선행이 필요합니다. 모든 교과서, 중등 교과서의 단어가 종합되어 있는 단어장을 선정하여 중학교 수준의 단어를 복습하고 고등 수준의 단어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 수준의 단어장을 선택할 때에는 어원으로 되어 있는 단어로 추천을 드립니다. 단어의 연결 구조를 알면 처음 보는 단어라도 수월하게 의미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어의 단계는
중학 기본에서 중학 고난도로, 고교 기본 단어에서 이후의 수능 대비 단어로 난이도를 천천히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문법을 알아봅시다. 문법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수준의 문법적인 복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통합적 어법 유형 문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의 문법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가지 유형이 집중적으로 나오느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오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중등 수준의 문법을 복습하고 고등학교 수준의 어법 유형 문제를 선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단어와 문법을 하면 독해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독해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함께 병행하셔도 이후에 공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어와 문법을 모르는 상황에서 독해에 바로 들어간다면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의 단어를 선행하고 이후에 독해를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독해는 구문 독해와 유형 독해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장이라도 꼼꼼하게 읽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며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There's no royal way to learning. 배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Practice makes perfect. 꾸준한 노력이 완벽을 만듭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터디 메이킹의 조예한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